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기입니다. 오늘은 공장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는 것이 아니고 퇴근 이후에 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이 구독자님들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연에서 버섯 따는 영상보다 벌 영상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벌 기초 교육을 제가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또 오늘은 집에서 우리가 백무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두 번째는 이 봄철에 관련되어진 이 양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봉 관리라는 것은, 봄철 양봉 관리는 제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이라든지 이런 책을 지금 제가 이 두 개의 책을 펴놓고 이 제가 논문 자료도 찾아보면서 나름 또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접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이 첫째 시간인데, 첫 시간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독자분께서 벌을 구한다고 지금 쫙 적어왔습니다. 전화번호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경남 합천, 경남 합천에서 지난번에 50통을 구한다고 저한테 해가지고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이 나머지 통을 사시고 약 한 20통 정도를 더 구매하신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는 010-8751-1594입니다. 경남 합천 인근에 계신 분은 연락을 하셔서 벌을 서로 판매하실 분이 있으시면 서로 소통하셔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남 합천에서 20통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30통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전화번호는 010-3821-7973번입니다. 자, 이 전화번호 대구 인근에서 양봉하시다가 여유가 되시는 분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멀고도 먼 천안으로 가겠습니다. 천안 하면 호두빵이 참 생각납니다. 그죠? 자, 천안에서는 좀 특이한 벌을 구합니다. 우리가 양봉인으로서 또 벌을 키우고 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봉침을 이렇게 가구로 해서 이 한의원 쪽으로는 또는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안 계시는 분은 이 오매벌, 벌이 좋아야지만이 타산이 나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010-2367-9636번으로 천안 인근에서 오매벌 파실 분은 이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또 대구에서 취미로 하시는 분이 5통을 구매한다고 하십니다. 010-3021-2479번입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가 저한테 이 벌을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씩 전화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응대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벌에 대해서 어떤 제가 수수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한테 010-5605-4322로 문자를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화보다는 벌을 판매하시는 분은 사진, 벌 소비 매수, 그리고 받고 싶은 가격, 사진은 뭐 공장 사진이나 이런 거 최소한 10장 정도를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상담해서 편집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한 벌을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이 얼마의 매수에 구매를 하고 뭐 지역은 어디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저보고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에서 벌을 분양을 한다 해서 가봤더만 벌이 본인이 생각한 벌보다는 가격대가 안 맞아서 허탕치고 왔다는데, 이것은 제가 판매자의 만족과 어떤
매수자의 만족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유료 사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개념을 바람쐬러 간다. 그리고 서로 통화를 잘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양봉 기초교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양봉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앞으로 미래에 양봉을 한번 해보고 싶다, 취미로 양봉을 하든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영상을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자, 3월달 같으면 지금 우리가 화분떡 공급을 떨어뜨리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제가 봉장에 잠깐 가다 보니까 지금 벚꽃마저 삼벚꽃이 조금 피어 있던데, 삼벚꽃도 피어 있지만서도 화분떡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벌을 키워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문급수기로 해서 이 급수 장치를 설치해서 물을 결과적으로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 왜? 지금까지는 우리가 3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자극 사용도 하고 또는 물 공급도 하고 같이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 공급이 위주로 되어서 물을 공급해 줘야 된다. 왜? 자연에서 화분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걔를 화분을 녹여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면 얘들이 화분도 가지러 가야 되고 물도 가지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1인 2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가지러 갈 때는 요즘 또 저녁 날씨가 춥다 보니까 물을 길러러 갔다가 오는 길에 힘이 빠져서 또는 거기에 얼어붙어서 죽어버리는 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한 벌들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대농을 하시는 분은 자동 사양기를 걸어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오늘 방송은 양봉 초보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농이 아니고 적어도 한 30통 미만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소문급수기라고 있습니다. 인터넷 치시면 나와요. 자, 소문급수기를 사셔서 소문급수기로 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 가온 장치, 이거는 버리겠습니다. 자, 자극사양. 자극사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교재 이런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자극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벌통 속에 먹이가 있지만서도 여왕이 외부에서 꿀이 또는 사양액이 들어오는 것처럼 해서 여왕벌에게 착각을 일으켜서 산란을 촉진하는 것이 우리가 자극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3일 만에 또는 4일 만에 여유가 되시는 분은 쭉 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극사양을 준다. 자극사양의 어떤 기준 자체는 우리가 진하게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약하게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하게라는 것은 설탕 비율이 2고 물 비율이 1. 그 다음에 보통은 설탕과 물이 1대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11월달까지 농도를 다 다르게 줍니다. 왜? 외부 환경의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선배님들 이렇게 합니다. 사양은 물사양이라는 것은 없고 진한 것이 사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공부를 하셔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는 것이 자극사양과 사양의 다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벌을 키우다 보면 도봉의 경계가 있습니다. 도봉의 경계. 도봉이라는 것은 벌통 하나가 있고 벌통 두 개가 있는데, 자신의 벌통에서 이렇게 꿀을 훔쳐 오는 것이 도봉인데, 대부분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벌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여기에서도 벌을 키우고 5km 또는 3km 반경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벌을 키우게 된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벌을 키우는 데서 이렇게 와서 꿀을 훔치러 와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먹고 사는 것이 도봉이죠. 도봉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A라는 봉장에서는 먹이를 잘 주고 B라는 봉장에서는 먹이를 안 준다. 흥부와 놀부 격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놀부가 되려면 벌 아사시킬 때까지 벌을 먹이를 주지 말고 하면, 안 주면
이 나무집에 가서 도봉 때립니다. 근데 도봉 때려갖고 꿀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벌을 돌보지 않으면 여기 진드기까지 흘리고 옵니다. 그리고 갖는 이 적군은 얘들하고 싸운다고 약 50% 죽어나오고 야도 50% 정도 죽어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사실은 도봉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이웃을 잘 만나야 되고 이 벌을 키우면서도 이웃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왜? 주변 인근에 적어도 3km 내에는 자신의 봉장만 있으면 정말 땡큐죠. 왜? 누구 터치할 사람이 없고 또 자신의 스타일대로 벌을 키워 나가면 되는데, 이웃에 있는 사람이 먹이를 안 준다 또는 병충해 관리를 안 한다 하면 그냥 본인이 이거 아무리 방제를 해도 안 되고 뭐 사양을 많이 줘도 벌은 안 큽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는 도봉 경계의 주변 환경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3월 중순, 결과적으로 3월 중순이라고 하면 이 공동 사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단 자신의 봉장에서 약 3km 안에 다른 봉장이 있다면 공동 사양은 금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자신의 봉장에서 약 3km 반경에 다른 봉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공동 사양을 하면 좋습니다. 이 공동 사양을 할 때는 이 밤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때, 두 번째는 외부 낮 기온이 영상 16도 이상이 될 때, 이때 공동 사용하면 되는데, 벌들도 그냥 맹물만 주게 되면 벌들이 물을 잘 안 가져갑니다. 따라서 여기에다 어떠한 조치를 해주면 더 잘 가져가겠죠. 첫 번째, 물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두 번째, 사양액을 적당하게 타는 방법.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공동 사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 사양은 3월 달에 결과적으로 벌의 산란을 최대한 외부에서 화분이 들어오고 물 공급을 최단거리에서 물 공급해서 벌의 성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동 사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공동 사양을 안 줄 때는 자동 사양기를 걸어서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초급자 또는 양봉을 앞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인근에 봉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양은 만약에 물 사양을 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사양액을 설탕을 섞어서 사양액을 준다면 낮에는 주시면 안 됩니다. 낮에 이 사양을 주시게 되면 도봉을 불러오는 기기 되므로 야간에 주셔야 됩니다. 야간에 해가 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 충분히 벌들이 사양을 먹었을 때, 또는 그러면 한 적어도 12시나 새벽 3시 정도는 사양을 또 끊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 타이머가 있어서 시간 타이머만 하면 또 가고, 또 사람이 또 번거로운 방법은 이 저녁 시간에 광식 사양기에다가 사양을 주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싹 다 모두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서도 이것은 또 양봉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월 또 4월 최대 정소를 해야 됩니다. 정소의 비법에는 정소를 하되 각산란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 가장 비법이고, 소비가 뭐 1메가 있든 2메가 있든 3메가 있든 4메가 있든 5메가 있든 어쨌든 착봉이 우선돼야 되고, 또한 3월 달에는 2월 달보다는 온도가 밤 기온이나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온도가 변화에 따라서 착봉 상태를 노하우에 따라서 서로 최대 한계점까지 이뤄가지고 최대 한계의 각산란을 받아내는 것이 이 봉주의 노하우겠죠. 그런 노하우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 집의 다 지어진 것을 갖다가 소비라고 하죠. 그리고 소초강,
집이 하나도 지어지지 않는 이 소비를 갖다가 소초광이라 죠. 또한 조소란 무엇인가 하면 소초광에다가 집을 조금 지은 것을 갖다가 조소라 하죠. 자, 이런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기초편에서 봉장에서 우리가 소비를 보면서 다음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초심자들이 이렇게 벌을 키우다 보면 이 소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초광을 넣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 소초광을 넣어줄 때는 꼭 여기에 책자에 보면 이 당액을 1.3대 1 당액을 0.5리터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초광에 들어가면 벌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양액이나 또는 꿀이나 뭔가 있어야지 얘네들을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포인트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숙제. 뭔가 하면 과연 소초광에는 앞면에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소방이 몇 개이며 뒷면에 소방이 몇 개이고 토탈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벌할 때 소방 한 개를 갖고 볼펜으로 꺼가면서 개수를 다 세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이 세리게 되면 개수를 파악하게 되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냐? 착봉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왜? 소방 전체에 벌이 몇 마리가 붙어야지만이 착봉이냐? 왜? 소방 개수마다 한 개씩 붙고 해야지만 이게 착봉이겠죠. 따라서 벌의 앞면과 이제 소비의 앞면과 뒷면에 벌이 몇 마리 과연 최대 붙을 수 있느냐? 그 벌이 붙어야지 착봉이라는 개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정소, 그 다음에 노재화병 있고 뭐 부적병 있는데 우리 초심자들이 또 제일 많이 알아야 될 마지막 부분 백목병입니다. 백목병. 백목병을 갖다가 우리 일반 벌을 아시는 분은 석고병이라고 하죠. 이 석고병이 생기는 것은 이 착봉 불량에서 생기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석고병, 이쪽에 책자에도 석고병이 나와 있고 논문에서도 석고병이 나와 있는데요. 석고병을 살펴보자면 결과적으로 이 치료약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석고병을 비교하자면 사람의 감기와 동일한 증상입니다. 사람도 뭐 한겨울에 감기가 있죠. 또한 한여름에도 뭐 감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석고는 봉주가 착봉을 약하게 해버리면 이 생기는 병이 석고병, 또는 학문적으로 따졌을 때 백목병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지금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 또는 초심자들이 벌을 키우다가 백목병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시고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소비가 3매였다면 3매를 축소를 해야 됩니다. 이때 백목병이 좀 심한 정도, 결과적으로 흰 보리알 같은 것이 나온다면 우리가 뭐 사양액을 준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양액을 주지 않고 꿀을 섞어서 줍니다. 온도를 따라서. 그래서 꿀의 온도를 약 물과 섞어서 32도 온도를 맞춰서 우리가 광식 사양액에 넣어주고, 이 초기 증상일 때 얘기하는 거죠. 초기 증상이라는 것은 소문에 하얀 티밥 같은 좁사 같은 것을 냅니다. 하지만 소비를 딱 들었을 때 새까맣게 됐다. 결과적으로 오래된 거거든요. 갈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를 하냐? 그냥 소비를 덜어내서 소각하십시오.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소각하고 그 봉판이 아까워서 덜덜덜 떨면 벌 키우지 마십시오. 이 바이러스 균이 결과적으로 다른 봉분에 옮겨버리면 그 문제가 큼으로써 가장 빨리 석고병을 진정하는 것은 그 소비를 덜어내서 소각을 하고,
또 옥시마이신 또는 인근에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라고 한다면 그 방제약이 저가에서는 17,000원부터 5만원짜리까지 약제가 있습니다. 예, 마이신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한 약제를 봉주가 사셔서, 물론 좋은 약들은 비타민제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어갖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의 뭐 약제 이름은 다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옥시마이신 처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약제를 처리해서 병균을 갖다가 잡는 것보다는 소비를 빼서 또 꿀사용을 하면 또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축소를 해서 착봉을 강하게 하면 이러한 증상의 결론들은 약 한 40일 뒤에 되면 다시 불어나는 현상이 있고, 마지막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이거는 고수가 되어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패스를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방법 더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우리가 학문적으로도 보면 봄철에 항상 강군으로 세력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백무병이 확인된 벌통은 감염이 심한 소비를 드러내 소화하고, 나머지 벌은 강하게 밀집시켜 벌 스스로 열과 청소로 병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책자에도 써있고 논문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했고 학자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태클은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사람이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매우 힘들어합니다. 받침대 어떻게 했으니까 봉장이 나는지 이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초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교육에 있어서 실무적인 또 기초교육은 다음 2편에 동장에서 또 시간 날 때 또 짬짬이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뭐 이렇게 이 기농을 꿈꾸고 양봉을 꿈꾸는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한번 기초교육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또 고급 과정 같은 경우는 또 일반 영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벌을 가장 빨리 키우는 방법은 인근에 계시는 양봉을 판매하는 사람, 매년 판매하는 사람한테 벌을 배우시면 되고요. 절대로 맨날 벌을 사시는 분한테 벌 배우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상 경주 형곡에서 맥가이브 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